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이 안심보장증서에 속아서 가입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그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이거 믿고 가입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이게 왜 휴지 쪼가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 확보도 안 돼 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때 어떤 유인을 제일 많이 쓰냐고요. 그때 이 휴지 쪼가리를 그 유인으로 쓴다고요. 안심보장증서라고 해요. 안심보장 뭐 확약서, 보증증서 뭐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심보장증서, 그 내용도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입을 할 때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이제 불확실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를 누구 것으로 충당을 하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조합원. 가입하는 조합원. 그 사람 하나하나 다 돈이에요. 이 마른 고지고도 짜면 나온다고, 이 조합원부터 기본적으로 1, 2억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 모이면 얼마예요? 2억 뽑아내면 200억인 거예요. 그게 사업 자금인 거예요. 거기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신용 대출을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은행들은 그거 이제 또 해줘가지고 이자 벌어서 좋고, 천 몇백억대, 뭐 많게는 엄청 큰 단지는 거의 뭐 1조대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땅도 확보 안 돼 있지. 그럼 나는 이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르지, 언제 아파트 올라갈지 모르는데, 가입하려고 할 때 솔직히 조금만 알면 걱정되잖아요. 내가 돈 얼마 넣을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창기에 안심보장증서라는 걸 발행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다? 보통은 확정 분담금이며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불화예요. 네. 어차피 우리 일반 분양할 때 집 살 때도 그 뭐 은행 집이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계약금 내고 나면 중도금은 그 신용 대출로 일으키고, 나중에 이제 잔금할 때는 주담대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주택이 나왔으니까 이 주택을 담보로 이제 나는 이제 계속 그 월 이자 내는 식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역주택조합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내시면 나머지 뒤에 이제 이렇게, 또는 5천만 원 여기까지 내시면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전부 다 대출로 커버해서 우리가 사업을 다 알아서 하겠다. 그거를 심지어 지역주택조합은 이게 그 워낙 위험성이 강해서 1차 금융권에서는 절대로 대출 안 해줘요. 그러면 2차 금융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지금은 이제 안 내셔도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 조합에서 다 부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이 오래 걸리고 이제 기간 길어져 버리고 하면 결국에는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온다? 그 대출을 조합의 명의로 받는 게 아니고 조합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문서에는 하나도 안 넣어놓거든. 그런 거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이자 부담도 다시 조합원한테 다 전가시켜버리면 이거 완전히 거의 곡소리 난다고요. 이때 조합은 자격이 있고 없고를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왜? 그거 따져가지고 언제 사람 모을 건데.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이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임의세대로 분양할 수 있다 라고. 그건 개소리예요. 그런데 일반 분양도 안 돼. 심지어. 왜? 일반 분양은 청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사람한테 이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조합은 언제쯤 얘기해 주냐면, 일반 분양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착공이 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알려줘요. 신용대출 끝나고 나서, 그걸 보통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고 나중에 이제 시공사와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PF 대출을 이제 받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일반 분양을 이제 할 시기가 곧 오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한테는 조합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쭉 검사해 보니까 너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그럼 나는 이제 거의 농계 수준인 거죠. 이제 이 조합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돈 쫙 빨려주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 알리면서 너는 그동안 냈던 분담금만 그냥 받아가. 예를 들어 10년이 지났어. 나는 그때 1억 쓴 거랑 지금 나한테 원금만 1억 받으면 10년 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원금만 돌려주면 나는 아파트 받으려고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1억이라도 돌려주는 거는 좋은 조합이야. 그것도 심지어 안 돌려줘 잘. 그리고 새로 일반 분양 또 받고, 이 조합에서 임의세대로 분양해준다고 하고, 그 임의세대가 뭐냐면 조합이 임의로 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30세대 미만밖에 안 돼.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 사업의 초창기가 아니고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 그때 시점이에요. 그거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 마치 이제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나는 추가 분담금도 너는 안 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한 게 나만이 아니고 여기 한 300명 있다니까 뒤에. 오늘 승소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조합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추가 분담금 없게 해주겠다. 근데 이게 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렇게 가입한 경우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체일 때 가입한 거하고 또 다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합 법리가 민사 법리의 끝판왕 5만 개 다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여러 법리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일 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이 경우에 법적 효과를 우리는 좀 달리 봅니다. 그게 달리 보는 거를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달리 봐요. 그게 어떻게 달리 보는지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가칭 땡땡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가입 계약 시 확정 분담금이며 향후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에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조합원들로부터 돈 받아서 이제 땅 사러 가야 되는데 처음에 설정해 놓은 분담금에서 사업이 딱 그때 끝날이라는 거는 절대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사업장은 단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또 뭐가 문제냐, 설사 계획해 놓은 대로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사정이 변동될 수 있죠. 금리 갑자기 엄청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돈을 잠그는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어렵게 되는 거예요. 확정 분담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마치 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안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조합이 약속을 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거기 가면 조합이라는 단체가, 근데 그게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일 때는 야 너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문서로 있으니까 이 약속 지켜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생겨요. 조합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개인 대 개인은 이런 약정 써주면은 당연히 유효하죠. 그 다음에 법인 대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대 법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합이라는 건 이상한 법리가 작동을 해요. 조합은 기본적으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은 개개인 구성원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을 하는데 법인처럼 등기를 하진 않으니까 비법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법인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개개의 조합원과 조합은 별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합의 자금은 뭘로 구성된다? 각 조합원에 냈는 분담금 또는 이 사람들이 받은 신용대출금, 이걸로 조합의 재산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재산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총유. 맞아요. 네, 막 저기 아주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전에 대본을. 소유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개인의 단독 소유, 그 다음에 조합의 합유, 비법인 사단인 조합은 총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 총유 재산은 그 조합장 개인 또는 조합에서 그냥 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총유 재산은 규약에 따르고 어떻게 처분할지는, 총유 재산의 처분은 규약에 따라야 되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를 거쳐야 돼요. 사원 총회 의결로 해야 돼. 나 이건 너는 확정 분담금으로 해줄게. 이게 총회를 거쳤거나 또는 규약에 따른 뭐 이사회 결의를 거쳤냐고.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의 총유 재산을 지들 멋대로 처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규약에 정해 놓았거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게 확립된 판결이에요. 당연한 법리예요. 이걸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야. 사기로 볼 수도 있죠. 네. 오늘의 판결의 결과예요. 이건 뭐다? 이거는 이제 사기인 거예요.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없는 종이조가리, 안심보장제 보증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다 구라였던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인정이 돼서, 그럼 취소가 되면 뭐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계약은 무효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내가 냈던 분담금은 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라라는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 난 거 중에는 아예 이게 그 안심보장세 보증서가 없었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전부 무효라는 판결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사기로 인해서 취소를 인정을 받았어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변동성을 제거해 준 거예요. 너는 추가 분담금 안 내도 이거 나 끝까지 너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 조합은 자격도 없었어요. 후보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한 것은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거나 혹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유발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착오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 가입계약은 원고들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승소 판결이 난 거고, 요런 부분을 조금씩 잘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은
그러니까 사업을 투명하게 하면 괜찮은데, 근데 나는 이게 사람 새끼는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떡 만지는 사람한테 무조건 떡고물 묻는다고요. 그 떡고물 안 묻고 그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그거는 군자야, 성인 군자.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전부 승소하고 제 조합 가입비를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맛만 보여드리면